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3월 1일 토요일 154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우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3.1절) 106주년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 한번 저희가 그 독립운동사 강원도 쪽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방송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과문해서 그 정도 역량은 안 돼가지고 광복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될까요? 광복까지?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5개월쯤 뒤에는 또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숨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전국 단위 아니면 이제 국제 단위로 독립운동을 많이 배우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로는 이게 잘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뭐 그래도 뭐 민긍호 의병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분들이 이제 원주에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이달의 보은 인물 이런 게 이제 매번 포스터처럼 붙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거 또 텍스트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읽으셨어요 그런 걸 매번? 그래서 이런 인물이 있구나 하고 정도로만 좀 항상 넘어갔던 기억은 있어요. 저는 이제 원주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정류장 있잖아요. 원도심 맞아요. 이은찬 의병장 그 정류장이 있잖아요. 네네. 거길 보면서 이분은 또 누군가 하고 또 호기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는 자세한 스토리를 알기 힘들다. 그쵸. 국인 시청을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부분 이제 또 지역 언론에서 조망하는 강원 독립운동사는 되게 좀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떤 운동가들을 많이 조망하는데 사실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은 이 어떤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의 활약도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없어서 조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다들 그냥 외면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전 정부 때는 조금 새로운 이렇게 재해석이나 발굴들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또 줄기는 그럼 해서. 이제 또 바뀌어서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춘천에 작년에 강원 광복기념관이라고 생겼어요. 이게 마침 우리가 말한 그 강원도의 어떤 독립운동사를 딱 정리를 해놓은 그 기념관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게 하루 방문객이 뭐 10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평균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들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굉장히 줄었어요. 예산이 좀 축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편의시설도 많이 감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발길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한 소양강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3.1절 또 쉬는 날 가시면서 또 우리 독립에 대한 어떤 정신을 한번 또 기리는 고취하고 지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일 청산 내란 세력 척결 이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뭐 21세기 한일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정신이 이제 그렇죠. 3.1운동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독립도 중요하죠. 우리가 독립해서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했을 때 민주공화정을 세우자는 어떤 민중들의 했잖아요. 합의가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이 3.1운동 자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 어떻게 보면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06주년에. 그래서 헌법에도 3.1운동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임시정부 법통을 또 계상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오늘 저희는 이제 공항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김에 일단 올해 공항 가실 계획이 있나요? 여행 계획이 있으세요? 좀? 근데 좀 잡아보려고 올해는. 그래요? 이번 주 아주 고난의 행군을 이제 펼치고 계신데 육아를 하느라 그리고 잠시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탈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가셔도 휴가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제주도를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워낙 자주 가시니까. 제주도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여행 가는 게 더 낫다. 뭐 요즘이 아니야 몇 년 전도 그랬어요. 뭐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아도 그래도 제법 또 컸고 그래서 올해는 해외를 한번 가볼까. 슈아가 저 해외 간 적이 없나요? 아직 없어요. 없나? 여권도 없다. 여권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어디가 지금 후보군이에요? 일본 아니면 대만. 역시 그래도 가까운 아시아로. 싼 곳으로. 뭐 일본 싸다는 건 아니지만 N저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쪽 일본이 갈 곳이 많죠 요즘에. 많이들 가시니까 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이와 가기에는 조금 일본이 그렇게 썩
이렇게 키즈 프렌들리하진 않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기는 해가지고 그런 건 생각을 못 해봤네. 네네. 왜 그러지?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식당에 가거나 이럴 때 유아용 의자나 이런 게 없나? 별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일본에 지금 내가 너무 편향적이 아니,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나 보다. 뭐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실내 흡연을 하는 것도 있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난 그게 놀랬어. 네. 작년에 홋카이도 갔을 때 양고기 징기스칸 양고기집을 갔는데 아니 뭐 그냥 막 당당하게 딱 흡연을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아마 이게 직장인분들 회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고기 네 명이서. 연기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도 우리랑 좀 다르다.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휴양지로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을 갔을 때는 좀 뭐 돌아다니거나 그다음에 또 많이 좀 다소 걷거나 이런 코스들이 있다 보니까 동선이 길다. 네. 타이완은 좀 다릅니까 근데? 타이완도 뭐 그렇게 그럼 어딜 다르진 갈 수? 않죠. 어디든 가기는 힘드네. 맞아요. 뭐 제주도라고 안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는 뭐 렌트를 해서 다니니까 그렇네. 차라리 그게 그나마 가능하네. 좀 나는데, 그러면은 뭐 일본 가서도 렌트 해외 갔을 때 국제 면허로 어이, 오른쪽 한번 오른쪽 핸들 경험해 운전대 보시고 뭐 색다르게 쉽지 않을 한번.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도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거 좋네요. 고민을 하고 있기는 슈아도 해요. 한번 이제 네. 외국 물을 한번 먹어보는 네네. 기회를 한번 삼아보면 좋을 거고.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일본을 갔으니까 올해는 좀 타이완을 한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저 혼자만의 고민이고 사실 저희는 뭐 가족 여행을 항상 이제 요새 자주 가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저희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재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획자 여행 기획자 플래너 겸 분이. 이제 재정까지 네. 담당하신 그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침에 따라서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그럼 네. 약간 의중은 좀 타이완에 어떠신가요? 어쨌든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국내 여행도 좋아하긴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부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해외에 갈 차례가 아닐까 이게 싶기도 해외 하고. 한번 국내 한번 또 이제 해외 그렇게 한번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의 방침만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하여간 여러분도 여행 계획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자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올해 또 은근 이렇게 붙여서 쓰는 연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저기 대선 유력 기간 아닐까? 유력하게 맞아요. 지금 꼽히는 네. 5월 초중순이 지금 황금 연휴로 꼽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추석 기간도 좀 쭉 연휴가 길고. 어차피 그때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아마 추석 그럴 것 아니면 같아요. 5월에 가시겠지 뭐. 약간 다들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에게 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네. 방법 한번 알려주시죠. 먼저는 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갑자기 이 여행 얘기하고 이 얘기하니까 무슨 여행 자금 펀딩 느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원조 아는 척의 제작비를 혹시 힘을 보태주고 네네. 싶으시면 언제든 환영하고요. 유튜브 슈퍼땡스 슈퍼챗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아는 척 여러분의 이야기도 환영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원주통신 154회 2부는 척척 토크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는 원주의 국제공항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이제 원주공항 국제공항으로 지금 만들자. 맞아요. 한창 지금 네. 말이 많은데 요거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찬성인지 뭐 반대인지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척척 토크. 단도직입적으로 원주공항 국제공항 찬성하십니까? 가야죠. 가야 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네네. 한다는데. 그렇지? 근데 평소에 저는 사실 원주공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저는 항상 인천 아니면 김포, 청주까지는 가봤어. 원주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몇 번 가보셨잖아요. 네, 저 그래도 몇 번 제주 갈 가봤어요. 때. 네. 뭐 대한항공 시절에도 이용해봤고. 뭐 대한항공 시절이면 언제죠? 나는 사실 지네어 시절밖에 몰라요. 한 3, 4년 됐을걸요? 3, 4년 전이면 코로나인데? 그런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좀 넓게 잡아야 됩니다. 10년 전이 2015년이에요. 6년 전. 6년 전. 네, 6년 전입니다. 거의 2019년. 코로나 전까지는 네네. 뭐 저 대한항공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계열사인 지네어로 맞아요. 넘기거나 네. 아무튼 그 시절에 하셨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용을 해보셨으니까 국제공항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이 저보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서. 아니 그게 확실히 좀 그게 큰 차이가 아무래도 큰 게
여행의 피로도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선 타러 가실 때 보통 김포로 인천이나 김포로 인천, 가시잖아요. 김포, 그다음에 청주로도 한번 가보기도 청주로도. 했었고. 그리고 원주 사람들 대부분 청주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국제선 탈 때는 가까우니까 그래도. 맞아요. 근데 이제 김포, 인천, 청주. 근데 이 원주 바로 앞에 있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그럼요. 여기서 일본도 가고 타이완 가고 베트남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뭐 다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제 원광수 시정도 역점 사업이에요. 네네. 우리 저번에 신년사도 읽었지만 신년사에서도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승격을 최대화하더라고 있고 또 그 많이 하더라고 막 시민 사회단체에서 막 현수 막 챌린지 같은 거 하고 막 사실 막 기원 막 승격 기원 촉구 막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강원 특수교육원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네. 저기 스케이트장 할 때도 했고 계속 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점 사업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제공항을 하려면 하여간 지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원주공항이 엄청 조그맣잖아요.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작대. 국내 공항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운항 편수도 가장 적은 공항이다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공항 하려면은 지금 규모로는 택도 없다. 가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네네. 안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좁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청주만 하더라도 크지 청주는. 들어가서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뭐 면세점 있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대기하는 그 공간 공항이다라는 자체가 느낌이 나잖아. 그쵸? 근데 내가 볼 때 원주공항은 약간 터미널 느낌에 가깝지 맞아요. 않나? 사실 그 외관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안도 그렇지 그리고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뭔가 일찍 들어가서 대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는 타기 직전에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 그렇지.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네네.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일단은 국제공항 출입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이제 세워져야 될 것이고 네. 또 세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검역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CIQ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춰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돼. 지금 걸로는 부족하니까 크게 하나 또 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활주로도 이제 말이 많은데 지금 원주공항이 뭐 아주 짧은 편은 아닌데 맞아요. 국제공항을 하려면 근데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중형기가 어쨌든 또 떠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2,743m인데 450m를 연장해서 3,200m 정도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주 김포랑 좀 비슷한 수준이래요. 여기까지 좀 늘릴 계획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미주 유럽 노선까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중대형기까지 띄우겠다. 근데 이게 너무 원대해요. 그니까 청주도 미주 유럽을 못 띄우는데 이거 원주가 띄울 수 있나? 이거 모르. 양양도 미주 유럽은 못 띄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러시아까지 띄웠어도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사업비 얼마냐? 1,136억 원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치악산 케이블카에 절여져서 그런가? 그거 700억 생각하면은 할만한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제반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 그렇지. 보니까 1,100억이면 1,100억의 국제 공항이면은 이거 이거 5세 케이블카랑 비슷하거든요. 설악산.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비 투입이 또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게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짜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면은 우리 철도 놓듯이 그쵸. 국비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1,100억 문제 없다. 재원 조달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종합 계획은 올해 말에 확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공항 열풍이잖아요. 뭐 지금 경기 남부권에도 뭐 지금 공항 짓겠다 이러고 그쵸. 있고 네. 거기도 지금 복잡하더라고. 뭐 여담이지만은 그 평택에다가 지금 짓겠다는 것도 있고 뭐 평택, 이천, 뭐 화성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이 내가 볼 때 유력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원에 군공항 있잖아요. 수원 사람들은 군공항을 어쨌든 이전하고 싶거든.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화성으로 군공항 보내면서 거기다가 남북권 공항 진짜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군공항 활용해서 그렇게 공항으로 쓰는 게 가자.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화성 사람들 열받는 거지. 막 수원 니들 군공항 우리한테 아니 우리는 그냥 민간 공항을 원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경기도가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뭐 거기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이제 협력이 중요한데, 네네. 거기는 이제 1차적으로 그게 난항인 거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주도 횡성과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주 괄호치고 횡성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그 터미널 위치 자체가 횡성에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좀 희한한 구조인데 우리가 활주로는 원주에 있는데 여객 터미널은 또 횡성에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이것도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국경으로 생각하면은 그 네덜란드, 벨기에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뭐 그렇게 비유하면 어려우시는데 어쨌든 가보진 않아가지고 횡성과 원주가 가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추진하는 배경은 일단은 항공 수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원주 일단 36만 있을 것이고 배후에 영서권 있을 것이고 뭐 횡성, 홍천, 뭐 영월, 평창 뭐 다 되겠죠. 뭐 춘천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다음에 경기 뭐 이제 동부 경기 동남부권도 네. 가능할 것이고 또 충북권도 가능할 것이고 충주, 제천 뭐 있죠. 그리고 경북 북부권도 가능할 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 231만 명 될 거다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부가 원주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요거를 어쨌든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물류 거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항이 어쨌든 더 커져야 되고 국제 공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국까지 반도체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를 혹시 미국 하고 있는 게 미주로. 아닐까 싶습니다. 승객보다 오히려 화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공항은 이제 국내선만 운영 중입니다. 진에어에서 하루 2회 제주행 노선을 왕복 운행 중인데 네. 인기는 많아요. 작년에 노선 탑승률이 80%에 달했습니다. 오. 20만 명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원주공항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새 너무 많아졌다. 사람 미어 터진다. 예약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 사실 국내선을 지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이용자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금 또 몇 번 개편될 때마다 이게 그리고 또 약간 화두잖아요. 화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아침 일찍 출발, 얼마나 일찍 출발하느냐, 맞아요. 또 얼마나 늦게 올수 돌아오는 있느냐. 왕복편이 네. 있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일단 일찍은 되는데 늦게 돌아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3시쯤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이게 국제공항 나올 때마다 댓글 달리는 게 국내선이야 좀 늘리고 얘기를 해라.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시정부는 아마 그런 입장이겠죠. 국제공항이 돼야 국내선도 늘어난다. 낙수 효과처럼 네네. 파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선만 생각해서 이렇게 터미널을 다시금 증축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국제선으로 추진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더라도 그렇게 그럼 갈 뭐가 수밖에 없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닌가. 국내선 우선 추진 아니면 국제선 우선 추진 후 낙수 효과 기대. 뭐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 그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가. 국제선 먼저 하자. 근데 이거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국제선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기약도 없는 거고 이게 7차에 반영 안 되면 또 8차 노려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는 게 낫다. 모험을 걸어보는 게 낫다. 당장은.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험주의자가 되셨어? 안전하게 가시는 편이었잖아 원래. 그렇긴 한데. 뭐 내일 아니다 이런 거 같은데 약간 나는 어차피 청주공항 가면 되지 뭐 되면 좋고 뭐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원주에서 일본과 대만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일단은 원주공항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규모가 작을 바에야 네네. 큰 거 한 방 노려보자 이런 맞아요. 쪽에 좀 기댈 네. 것인 거고 아마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많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이게 될까 싶잖아요. 안 그래도 언론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난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터미널 위치잖아요. 네네. 원주 공항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든 지금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터미널에서 활주로가 2km가 떨어져 있어서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진에어가 주는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이거를. 물론 뭐 국제선 타거나 김포공항 타도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도 그거 아무것도 있긴 아니지. 그거 하지만 바로 코앞에 몇백 미터 걸어가도 되는 거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여기는 그 밖을 나와서 밖을 이제 가는 거야. 상점을 보고 도로를 지나서 2km를 간다는 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청사는 공항 인근에다 지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원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초면 뭐 둔둔리 이쪽에다 네. 이제 붙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횡성에서 반발하는 거죠. 아니 원주 괄호치고 횡성 공항인데 횡성에서 아예 방 빼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렇죠. 네. 먹거리 이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뭐 바로 가게들. 앞에 먹거리 장터들이 이제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상권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 반발 심하다 해가지고 횡성에서 아주 크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주 터미널 내 식음료나 이런 게 또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많이 때문에 갖춰져 있는 안 갖춰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그쵸. 없은 데가 보니까 아예 뭐 그러니까 이게 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청사를 기왕 지을 거면은 우리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공항이랑 붙여야 되는데 지금 계획 나온 거 보면은 저 MBC 보도 보면은 거의 현청사 바로 길 건너에 짓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주랑 협의를 해야 횡성이랑 횡성과, 협의를 해야 네. 되니까 횡성의 어떻게 보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럼- 여전히 터미널은 횡성, 활주로는 원주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국제선이 돼도 그럼 우리 국제적으로 우리 외국인들도 한번 야
아니 오히려 이게 기믹이 되는 거지 우리 밈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한국에는 정말 특이한 공항이 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틱톡 찍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공항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공항이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게 도심과 가까이 있는 도심에서 이렇게 뭐 버스 타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사진 찍지 말래 막. 이게 약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 그쵸. 외국인들에게. 뭐 그런 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탑승 수속을 마치고 버스 타고 비행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보안 검색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군대 들어가 네. 저기 군공항이다 보니까 뭐 그런 그쵸. 것도 어쨌든 네. 계속 여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요런 게 약간은 지금 난제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원주 소초면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정확한 합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MBC는 일단은 현청사랑 비슷할 거라 그러고 네네. 원주시는 아마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보도자료 뿌리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소초면 일원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주의 바람을 약간 이렇게 계속 내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난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 공항의 문제 중 하나가 더 큰 문제 중 하나가 결항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항률이 작년에 6.7%인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370편 중에 92편이 결항이 됐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이었나 이제 슈아 어릴 때 한번 겨울에 제주도를 가보려고 예약까지 다 했었는데 근데 원중공항은 좀 이르게 그게 결항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청주는 이제 결항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시설 차이죠. 맞아요. 청주와 원주에. 그래가지고 원주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도 급하게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 네네. 그런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이 원주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 그쵸. 안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결항 원인이 이제 강설, 눈이 많이 와는 네네. 이런 기상 상황이 원인인데 지금 이런 저 강설에 대비한 장치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빠르게 빠르게 좀 제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비가 부족하니까 결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정부는 어쨌든 국제공항이 승격이 되면은 시설 개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후 관계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공항 반영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낙수가 나이아가라 폭포급이야 거의. 왜냐면 국제공항 하려면 어차피 그걸 짓긴 지어야 그쵸. 되니까.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사실은 기왕 지을 거면은 원래 이 장비가 있는 곳으로 그쵸. 해주지 갖춰져 않을까? 있는 갖춰져 있는 곳이. 곳으로 해주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니까 조선일보도 저번에 지적하더라고요. 저기 무안공항에서 네네.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관련해서 전국 공항들 하여간 뭐 실태 조사를 쫙 기자들이 했잖아요. 그때 원주도 어쨌든 이런 눈에 취약하다, 강설에 취약하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국제공항을 말하냐, 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도 왔어요. 그 시의회에서 저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활주로도 문제가 있는 게 포장이 너무 얇다는 거야. 그럼 포장도 지금 두께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폭도 너무 좁다는 거야. 국제선 하기에는. 폭도 네네. 지금 넓혀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도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냐. 아까 말한 그 1,136억.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검토하고 이럴 때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기 케이블카도 당초의 예상보다도 뭐 많게는 몇 배씩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네. 양양의 5색 케이블카가 2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100억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일인 어떻게 거죠. 뛸지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되면은 좋겠는데 되겠냐 네네. 일단 있는 겁니다. 구인 씨의 입장은 그거인 거죠. 뭐 되겠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불확실하다? 현실 가능성을 보면은 좀 어려운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나는 그리고 굳이 해야 되냐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인 씨는 해야 된다. 그래도 네. 나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냐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항보다는 오히려 철도나 도로 노선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겠냐. 네네. 이미 청주공항이라는 확실한 이제 터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대항마를 이렇게 내놓아서 전국에 우후죽순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울릉도도 공항을 짓는다고 하고. 거의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공항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항을 많이들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겠냐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라서. 뭐 입장이 뭐야 애매해요. 그래서 늘려야 됩니까 말아야 정해봐요. 됩니까? 네. 이거 뭐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거 뭡니까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네. 여기 정하겠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 그 영달을 어디가 뭐 포기하게 하긴 그렇지만 네.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전국의 공항들이 대부분 적자더라고요. 15개 공항이 전국에 크게 있는데 아직 흑자 나는 데가 4개밖에 없어. 저거 그래도 있네요. 흑자나는 데가. 이쪽 인천 같은 데는 뭐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공항인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까지는 이제 흑자가 납니다. 뭐 제주도 사실 뭐 워낙 인기가 많은 공항이니까 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적자다. 지금 원주 공항도 작년 같은 경우에 56억 적자가 났고 양양공항 같은 경우가 211억 적자가 났고 여기는 뭐 거의 개점 휴업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 공항이 국제공항이 됐을 때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오히려 공항 규모만 키워놨는데 그만큼의 탑승률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우려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있는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게 양양의 사례가 한편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양양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양양은 위치가 너무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양공항이 탄생한 배경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릉공항이 원래 있었고 속초공항이 있었죠. 그쵸, 근데 강릉, 속초 나쁘지 않았어요. 수요가 사실은 거의 나름 준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선을 띄워야 되니까 큰 규모의 공항을 지어야 된다. 근데 강릉, 속초는 다 소규모 공항이었기 때문에 군공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주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그 둘을 통합을 해서 큰 규모의 공항을 새로 하는 걸로 했는데 뭐 강릉, 속초 어느 한쪽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간 지점인 양양에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제일 애매한 선택이 됐던 거죠.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이제 만족 못 시키는 데다 지어놨잖아요. 지금 봐도 뭐 들어가는 데만 한참 걸리는데 그 양양공항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강릉도 안 가고 속초도 안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양양은 그렇게 된 거니까 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데 원주는 그거에 비해서 위치는 사실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오기는 편한데 원주까지 굳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양양은 아예 가기도 힘든 거고. 근데 원주는 뭐 갈만하긴 한데 다른 선택지를 제쳐두고 이제 원주로 오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한 상황인 거죠. 충분할 것이냐. 이걸 그러니까 가동할 만큼. 아마 뭐 이거는 항공사와도 좀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해외 여행을 좀 가려거나 아니면 국내선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에는 약간 그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원주공항이 엄청 비쌌다면서요. 맞아요. 아까 말한 그 대한항공 시절. 대한항공 시절. 그러니까 굳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최후 순위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대한항공 시절에 원주공항을 이용했던 그때 이유가 그때가 신혼여행을 갔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콕 갔다가 바로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원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여정이 기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라도 편하게 오자라는 것 때문에 비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원주공항으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봐도 근데 그럼에도 이게 항공권을 선택했으면 어쨌든 가격이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가격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원주공항으로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정도로.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주 사람은 이용하겠죠. 네네. 가까우니까 좀 비싸더라도 공항 가는 비용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은 뭐 그게 절약이 된다고 뭐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옛날에? 그 정도로 얼마나 비쌌길래? 났었어요. 한 2배 넘게 났었걸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인지 몰랐어. 뭐 비싸가 20%더 비싸가. 아닙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대한항공?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죠. 옛날에 좀 심했네. 그럼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 망설여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제선이 뜰 경우에 뽕을 뽑아야 되니까 항공사도. 그럼요.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하면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양공항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양공항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것도 문제야. 국제공항을 2개 놓는 거는 좀 과하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 양양 아니면은 원주. 근데 둘 중 하나 택하라면은 지금 근데 내가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영동권에 있는 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맞잖아. 솔직히. 맞아요. 네네. 원주는 사실 중복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청주라는 내륙 쪽에도 있기도 청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차하면은 김포 어쨌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인천이든. 근데 맞아요. 영동 네. 분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사실 양양에 있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양양공항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교통 노선을 더 좋게 하든가 양양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강원도 전체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럼요. 양양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팔이 또 밖으로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쟁점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양양공항도 지금 열심히 산소호흡기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공기청정기 회사가 인수했잖아요. 그 위닉스가 지금 인수를 맞아요. 해가지고 네. 파라타 항공인가 거기로 해가지고 지금 인수해서 뭐 뛰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틈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원주는. 양양공항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원주가 지금 치고 들어가서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뭐 운영에서의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그 경쟁력이 있다 또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지 지금 상대가 이제 쓰러질라 그러니까 이제 주워 먹으려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갑자기 군부로 확 되자 양양공항 지금 위기 빠지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주에서도 지금 마냥 다 찬성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원주 횡성 환경운동 연합하고 원주 횡성 군용 비행기 소음 대책위원회 이런 8개 단체가 지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소음 문제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기 소초면 쪽은 군용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횡성 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이 블랙 이글스가 말이죠. 제대로 된 이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소초면 쪽에서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스모크, 경유 스모크 이거 뿌리는데 이것도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군이 제대로 된 입장을 안 밝히고 또 친환경 스모크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행을 제대로 안 하는 맞아요. 모양새고 네.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 많은데 이 국제공항 하려면은 또 활주로도 늘리고 시설 확장하고 비행기 계속 뜨고 이러면 또 더 시끄러워질 텐데 우리 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냐 화가 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항공기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 비행기 소음이라는 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기 내 이름 카페 생각 안 나요. 저기 저 우산동에서 지정면 넘어가는 소초면 쪽 가는 길에 있는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가면은 이제 군용기 소음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들려요. 와 근데 진짜 사람이 미친다니까 거기 들으면은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듣고 나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 이게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열받아하는지 알 것 같다. 이게 뭐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얼마를 주는 거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고 소초면과 호저면은 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뭐 공항들이 지금까지 이제 거창한 계획을 통해서 세워줬지만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 많다. 뭐 양양공항을 아마 대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흑자가 나는 곳이 되게 규모가 크거나 취약 노선이 많은 경우만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경제성으로만 얘기하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시설은 들여놔야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선 KTX 같은 경우도 예비 타당성에서 뭐 경제성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동권의 어쨌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또 실제로 놔보니까 오히려 경제성이 굉장히 또 좋은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적자 중에서 전국 적자 1위가 무안국제공항이거든요. 네네. 253억 원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이 호남 권역에서는 공공교통 인프라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네네. 거점 공항들이. 그래서 마냥 경제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때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규모를 키워놓을 수가 있다. 네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우려는 우리가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항이나 약간 항공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철도나 도로와는 또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그러니까 공공의 교통 인프라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는 조금 더 공공적으로 교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항공은 이게 그러니까 여가의 느낌에 가깝다라고 좀 더 느껴져서 보통의 사실 뭐 시민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우리가 뭐 비즈니스 출장맨들도 아니고 국내선을 타고 바쁘게 오가는 사실 뭐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 교통 인프라라는 인식이 그렇게까지 많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이런 거 말고를 떠나서 그냥 접근성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네네. 이제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느냐. 근데 강원도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과 이제 취약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계속 느껴야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공항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지역들에 사실 공항이 우후죽순 생긴 것도 그런 논리였.
네네. 근데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국인 씨는 그냥 공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뭔가 환경적인 문제라 그런 것도 있죠. 생태적인 아무래도. 영향 네.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죠. 사실은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뭐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런 데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원주공항이랑 양양공항은 해당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네네. 그런 쪽에 지금 그쪽 비교적 그런 데가 아닌 곳에 지었기 때문에 또 원주는 특히 군용공항을 또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공항이 한국에 이렇게 많아질 필요가 있느냐 뭐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개발 논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지금 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 제2공항을 또 철새 도래지 쪽에 지으려고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네네. 상황이고 그런 것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저번에 부산 갔을 때도 거기도 지금 가덕신공항인가 그것 때문에 맞아요. 또 말이 많던데 이게 적당히 지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막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선거용 아니냐. 네. 예전에 얘기했다가 그때 무산된 거를 왜 또 끄집어냈느냐. 그러니까 이게 떡밥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사 찾아보니까 무슨 2011년에도 국제공항 소리 나오고 그래요? 계속 나오기는 했었어요. 뭐 손색 없다. 대형기도 취향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정말 뭐 지금 생각하면 허황된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뭐 선거 앞두고도 큰 거 지난 선거 때는 그쵸. 또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처럼 또 약간 하나 치적처럼 들고 오는 네. 거 아니냐. 왜냐면 횡성 군수하고 또 얼마 전에 사진도 찍었잖아요. 같이 맞아요. 잘 추진해 네. 봅시다. 그러니까 군수도 뭔가 이거를 자기 선거에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 근데 요게 뭐 여담이지만은 횡성과 어쨌든 합의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횡성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좀 이득을 얻고 싶고 네네. 원주 입장에서도 이득을 얻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 있어. 원주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터미널까지도 원주로 가져오는 거다. 인근으로. 인근으로. 근데 그걸 하려면 횡성도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트레이드가 돼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빅딜을 하려면 무슨 카드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횡성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원주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아니야. 네. 장량리 취수장 그쪽으로 우리 이제 수원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해제를 해줘야 원주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횡성이 그 일대를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원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횡성의 어떻게 보면은 개발 이익이 지금 저해되고 있다. 이 논리 아닙니까 횡성? 네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공항은 저 원주 줄게 터미널까지 대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줘. 이런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횡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터미널이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뭐라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개발 담론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개발 담론의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네.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음모로 치악산, 치악산 있잖아. 치악산. 네네. 치악산이 반은 횡성에 있죠. 어떻게 보면은 횡성에 맞아요. 크게 걸쳐 있죠. 네. 그러니까 치악산을 횡성에 주고 그 면적을 전부 다. 원주 공항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런 빅딜설도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백두산 중국에게 다 줬다 너네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이제 치악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상권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너네가 치악산 가져가고 우리는 국제공항으로 완전히 경제도시로 가겠다. 근데 이게 가능한 포부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횡성과 합쳐져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완전 통합이 아니더라도 네네. 어쨌든 요새 뭐 지자체들끼리 뭐 합치는 게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뭐 맞아요. 대충 네. 특별시도 나오고 뭐 연합이라든지. 뭐 네. 그런 원주 횡성 연합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생활권도 어쨌든 합쳐질 수가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뭐 딜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더라도 어차피 같아진다. 또 뭐 여담이지만 반대급부에서는 아예 장량리 취수장을 풀어주고 네네. 치악산을 다 가져오자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원주가 또 반대의 얘기는 이거 공항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가 면적이 넓어지니까 특례시까지도 갈 수 특례시로.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복잡해가 물 밑에서 뭐 이런 게 시민들은 하나도 모른 채 이야기들이 그쵸. 오가는지 마는지 뭐 뜬 소문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삼성 반도체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국제 공항으로 승격하겠다라고 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뭐 저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 국제 공항으로 승격하는데 그게 싫습니다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던데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원주 아는 척에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간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06분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 국제공항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국제공항 승격 찬성과 굳이 국제공항 물음표 이런 응답지가 있었는데 굳이 국제공항 물음표가 59% 나왔습니다. 이거
굳이랑 이거지. 아니 찬성 웬만하면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웬만하면은 뭐 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찬성 눌렀을 텐데 41%밖에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의외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굳이 한다는데 뭐 되면 좋지 원주 사람 입장에서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좀 반대해서 굳이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론을 읽지 못하는 건가? 여론을 못 읽고 계세요. 물론 이거는 우리 원주와 저 구독층의 어떤 네네.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원주 시민 전체로 하면 또 아마 찬성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댓글로 의견을 주신 거는 그러니까 국내선을 더 집중을 해라. 사람들은 지금 국내선을 원하지 굳이 원주에서 국제선까지 뜨길 바라는 건 아니다. 맞아요. 국제선 할 거면 어차피 마음 단단히 먹고 청주나 그쵸. 김포로 네. 가고 있는데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쵸. 있을 것이고 네. 원주 공항에 어떻게 보면 편의 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내실 강화가 더 필요하다 규모의 확장보다는 뭐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원주공항 국제공항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에 얘기할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네. 솔직히 아직도 판단은 잘 안 돼요. 아까 뭐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그랬지만 네네. 구혜씨한테는 그 원주의 국제공항이 할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쟁점들을 얘기해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맞아요. 뭔가 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정부가 앞장서서 그냥 달려가고 그쵸. 시민들의 여론을 네. 만들어내는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우리끼리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말 그대로 두서없이 한번 아는 척을 해보는 네네. 시간이었고요. 하여간 뭐 원주에 국제공항이 필요할까? 저희는 뭐 요 정도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또 저희에게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구를 통해서 네네. 척척 토크 여기까지 해보죠.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올해 뭐 여행 가실 때 뭐 공항에서 비행기 타실 때 저희 원주 아는 척과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대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요거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게 합이 맞아야 돼요. 아, 바로 나와주셨어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원주 한초 오늘 154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혼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